자, 교재는 713페이지 수제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1번은 많이 봤죠. 하나의 사건, 한 번 선서한 증인, 같은 기일에 여러가지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했는데 포괄일죄죠. 그래서 위증죄, 포괄해서 한 개의 위증죄만이 성립합니다. 자, 2번 상경 얘기인데요. 상경은 한 개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한 개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두 번 이상 실현하는 경우 모두 포함되죠. 그래서 마지막 줄이 틀렸습니다. X. 자, 3번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인계하였다.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되죠. 자, 그 후에 그쵸? 그 후에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 인수대금, 요거 누구 돈입니까? 회사 돈이죠. 그 회사 돈을 보관하던 중에 횡령했다. 요때 횡령죄 피해자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피해자와 횡령죄 피해자가 다르죠. 그래서 각각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마지막 줄에 불사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자, 무민호 운전죄입니다. 행위표준설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민호 운전 한 날마다 하나씩 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에 실체적 경합이다.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변식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동그라미. 자, 기역번 한 개의 기망행위,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경이고요. 자, 2번 정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죄가 되죠. 임의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새로운 피해법이 없기 때문에 불사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죠. 많이 봤던 거예요. 디귿번입니다. 회사 명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교부를 했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실경이다. 그런가요? 요 임의로 작성 교부한 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요. 한 개. 한 개 행위인 겁니다. 손해 발생 결과물인 것이고요. 행위가 한 개이다 보니 이것은 실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경이 됩니다. 자, 리을번 연명으로 서명 날이나 문서 그랬어요. 연명으로 서명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 행위죠. 한 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한 장에다가 쭉 이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상경이 되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쭉 읽어보시고 앞에서도 많이 풀었는데 재심이 개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후단 경합범위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문제 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디귿 동그라미. 1번 가죠. 자, 마지막 줄에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다수 저작자의 다수 저작물 전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을죄가 된다. 그런가요? 상습범은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을 때 한해서 상습범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괄일죄가 된다. 틀렸어요. 해설에도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방판법이죠. 그 밑에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죄와 이 죄는 보호법이 달라요. 행위 태양도 다르기 때문에 경합 수죄가 되는데요. 수죄가 되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일까 수개일까 이에요. 판례는 수개를 봤어요.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한 개 행위로 인해서 사기죄, 업무배임죄든 단순배임죄든 이것이 한 개의 행위다 보니 상경이 됩니다. 자, 기망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행위가 한 개입니다. 한 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상경이 되는 것이지 실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 사람 각각 그리고 각각 받았다고 했을 때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위 됩니다. 자, 문제 4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입니다. 자, 1번은 주체가 강도범이다 보니 여기 또 폭행 한 번 있죠. 폭행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고 그래서 두 번 있기 때문에 실제 경합이 됩니다. 자, 2번. 강취한 후에 살해 목적으로 불질러 태워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불질러 태워 죽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행위가 한 번이죠. 그래서 실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경이 됩니다. 구성가입 활동 전 시간에 배웠어요. 폭처법상의 포괄일제입니다. 실경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자, 개별적 범행이 있고 동법 위반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죠? 이것과 이것은 행위가 각각이기 때문에 실경이 됩니다. 설령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실경이다 실경이라는 것이 판례예요. 상경관계 X. 자, 문제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전 시간에 많이 풀었던 거예요. 자,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상경이 됩니다. 이건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기가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수뢰부정사자와 상경관계에 있을 때 작성죄와 행사죄는 실경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상경관계에 있는 수뢰부정사자와 대비해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횡령과 배임, 사기. 자, 횡령, 배임과 사기는 어떤 보호법도 다르지 행위태양도 다르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괄일제가 안 됩니다. X. 자, 40도는 상경조문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죠. 그때 상한 하한 모두 다 중한 범위 내에서 처단합니다. 이것을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했어요. 자, 문제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에 임의위배하여 지금 기망하고 재물 받은 거 있죠? 이건 행위가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상경 처리가 됩니다. 2번 같은 방에 밀어넣었다고 했으므로 같은 방에 밀어넣고서 칼 들었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자,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흡수가 되는 관계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방해죄 폭행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폭행죄가 됩니다. 안된다 X. 자, 4번은 친절하게 써줬어요. 한계행위라고 있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자, 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자, 일죄이냐 수죄이냐는 구성요건 보호법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죠. 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무고죄는 서로 보호법이 다르죠. 그래서 상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뭐로 봤다? 실경으로 봤다 이겁니다. 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쭉 나와 있는데 또 재심 얘기 나와 있잖아요. 후단 경합범 관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후단 경합범 밑에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그때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유기징역 감경할 때는 2분의 1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55조에 나와 있어요. 55조 1항 3호에 나와 있어요. 이 법조문에 따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감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8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옳은 것은 니은,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 사기쳐서 돈을 받아냈잖아요. 돈을 받았죠? 그때는 두 가지 죄가 다 되고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상상적이 됩니다. 자, 2번. 뭐뭐 할 의사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망해서 돈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상경이 됩니다. 기망해서 돈 받은 것이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수수한 다음에 소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소지가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근데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소지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별도로 소지죄가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리 1번. 음주운전이죠. 정상적인, 여기 나와 있네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쿵 하고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쳤고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다. 그런가요? 실체적이 아니라 운전하면서 쿵 박은 것은 행위가 한 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경이 되는 것이다. 자, 미음번 음주 상태라고 했어요. 음주운전죄죠? 음주운전죄는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포괄일죄다. 맞아요. 계속범은 포괄일죄 한 종류잖아요. 자, 문제 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성매매 알선이 있죠? 건물 제공 행위. 즉 건물 제공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수반되는 수단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통틀어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알선 행위의 포괄일죄가 된다. 맞나요? 이것은 별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래서 별죄의 죄가 됩니다. X.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죄가 된다.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죄가 다 돼요. 두 개의 죄가 다 된다. 경합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감금이 강도상의 범행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감금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금죄에다가 앞에 저질렀던 강도상해죄에다가 두 개의 죄는 따로따로 끝났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실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밑에 임차인들을 속여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들어온 돈이 이제 건물주 돈일 텐데요. 건물주의 돈을 편취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임대차 계약서의 피해자는 임차인들이고 편취한 것에 대한 피해자는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법이 달라서 피해자도 다른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것은 상경이다. 상경인가요? 임차인들을 속인 것이 먼저 있고 보증금 편취가 나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경이 됩니다. 자, 조합 전무가 직원을 기망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대출금 받은 것은 직원을 기망했으므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전무라는 고위직이지 고위직. 고위직은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도 됩니다. 그런데 사기쳐서 돈 뜯어낸 것은 행위가 한 개입니다. 행위가 한 개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